시대에 따라서 이 관상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면 그걸 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삼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명학이란 학문에서 관상을 가르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명학에서 뭐 관상을 믿는다던가 뭐 관상을 가르친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대신 이제 대인관계 하면서 이제 상대 판단, 형세 판단할 때 이렇게 형체감이라는 걸 사용하고 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형감이 뭔지 형체감이 뭔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형세 판단을 이왕이면 좀 재미있게 해주려고. 사실은 오늘 본 강의 주제가 오늘 대화 특강이거든요. 화술 특강.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서 오늘 며칠 정도 이렇게 특강을 할 건데 그거하고 이어지는 그대로. 그래서 저도 똑같이 대인관계 그리고 뭐 화술 이런 걸 가리키는 선생님이자 학자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갖고 판단하는 부분들, 뭐 옛날식으로 치자면 학문적으로 치자면 정신분석학적 이야기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더럽게 재미없게 하긴 그러니까 그냥 그걸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재밌어하시는 관상의 이야기로 예? 일종의 스토리텔링. 예? 이제 스토리텔링의 이야기거리로서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뭐 물론 이렇게 뭐 상명하게 무슨 뭐 역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이 없느냐 하면 없진 않아요. 예, 화선주의라고 하는 시명류에 해당되는 상명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걸 관상 갖고 하진 않고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관상 이런 건 관상을 따로 가르치진 않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관상의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주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무거운 분위기 좀 제끼고 그래서 오늘은 다들 여기에 청춘 남녀분들 많이 오시니까 자기의 그 이성의 운 내가 평생 고독하게 살 팔자인가 남자 여자 인기를 좀 많이 안고 연애도 막 많이 하고 막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결혼해서 잘 살고 막 그럴 수 있는 팔자인가 요거를 좀 한번 재미삼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전통적인 관상의 해석에 굳이 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 이야기를 잘 딱 들었는데 상명학에서 제가 이제 상명학적으로 관상 풀어볼 때 요 네 가지를 제가 많이 강조하거든요. 전 이렇게 해서 이걸 부격, 귀격, 예? 부하냐 귀하냐, 예? 아니 저기 부격 귀격하고 다시 부격을 빈격이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해봅시다. 그냥 빈격.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부자가 될 팔자냐 가난할 팔자냐 귀하게 살 팔자냐 천하게 살 팔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옛날에 남자는 부격을 되게 최고로 쳤고요. 여자는 귀격을 되게 최고로 쳤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관상의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해서 스스로 부를 일구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 살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여자의 팔자가 뭐겠어요? 똑똑한 여자보단 이쁜 여자가 최고고 이쁜 여자보단 남편복 자식복 있는 여자가 최고인 그런 거겠죠. 그래서 소위 귀격인 여자,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풍요로운 삶 속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잘 사는 이런 귀격이 옛날의 여성들한테는 거의 유일한 행운적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귀한 팔자, 귀격의 팔자를 갖고 태어난 여자가 이성복도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상묘하게 여성학인들 제가 이제 관상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뭐 어떤 사람은 귀격에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부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요건 얘기 안 해줘요. 너는 거지대 팔자다. 넌 천한 팔자다. 제가 기분 나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건 없애버리고 그냥 너는 부자 될 팔자일까 귀하게 살 팔자일까 요렇게만 나눠줘. 어느 쪽이든지 좋은 얘기만 해줘요. 왜냐면 천한 팔자라 그러면 야 제가 천한다고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부격의 여자는 절대로 좋은 팔자가 아니라니까요. 돈을 어떻게 벌어요? 돈을 벌려면 일해야지. 힘들게 일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힘들게 일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좋은 팔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부인으로 사는 게 좋은 팔자였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뭐 남자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생활비 받아 쓰는 것보다 아니 내가 수백억의 부자고 내가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여성의 좋은 팔자가 이 귀한 팔자, 귀격밖에 없었는데 사회적인 여성의 진출, 여성도 사회에서 부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부격도 뭐 귀격 못지않게 되게 잘 살 수 있는 팔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무조건 전통적인 해석에 매일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게 해석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여잔데 부격이야. 뭐 돈복은 좀 있는데 운이 없어. 네가 돈 벌어야 돼. 그 누가 싫다고 그래? 아니 내가 굳이 뭐 결혼 안 해도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내 맘대로 막 살면 되지.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전통적인 해상에서 이 고신살에 해당되는 그 남자, 그러니까 외로운 팔자, 고독한 팔자, 더럽게도 여자복이 없는 팔자, 요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두 가지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여자한테 인기 없고 여복도 없는 남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못생긴 남자. 돈 없는 남자, 용기 없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형적인 그냥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사귀고 싶은데 여자한테 인기도 없고 여복도 없어서 그래서 외로운 남자인 팔자가 있고요. 이 고신살에도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런 게 있어요. 예? 이해되셨죠? 전통적으로 치자면 뭐 그냥 스님, 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럼 당연히 여자가 없을 거 아니야 팔자에. 그쵸? 출가할 팔자 스님이거나 도 닦는 사람들은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행자처럼 관상이 생긴 인간들은 여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점 그러니까 관상이 생긴 게 왠지 스님이나 도 닦는 사람처럼 생겼으면 그걸 뭘로 해석을 한다? 여복 없다. 저기 호래비 팔자다. 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필로우님 어서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 좀 비유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사람 보면 정수리가 이렇게 솟았죠? 이렇게 정수리가. 이건 제가 고깔머리 외계인이라고 제가 일부러 웃긴 걸 찾은 건데 사람 중에도 정수리가 유독 솟았고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호네드. 사람들 중에 유달리 여기 정수리가 이렇게 솟아서 뽕긋 솟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이제 중대가리, 머리가 네가 왠지 큰 스님 머리 같다. 이 스님 머리 같다 해서 이제 왜 정수리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여자가 없다. 정수리가 이렇게 생긴 남자 보고 왜 여자복이 없다. 외롭게 살 팔자다라고 과거 관상에서 얘기했는지 이해되시겠죠?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등산 가서 내려오실 때 절에 들려갖고 이렇게
이렇게 공양 같은 거 드리면서 이렇게 스님들 보시면 나이 먹고 이렇게 큰 스님 되신 분 중에 머리가 이렇게 솟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머리를 깎으면 좀 태가 나죠. 이렇게 볼록하니 이렇게 태가. 그래서 이제 이해되셨죠? 왜 여기 정수리가 이렇게 솟은 사람들, 솟은 사람들 보고서 왜 이런 사람들은 고신살이 껴서 외로운 팔자라고 했는지. 수행자. 그리고 이게 사진을 찾으니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수행자 때문에 수행자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정수리가 솟은 남자. 그것도 뭐냐면 이렇게 눈썹이 짙고 두터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따로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걸 죽눈썹이라 그래, 죽눈썹. 예? 정수리가 솟은 것도 왜 여복이 없다? 스님, 수행자 같은 관상이라서. 그리고 눈썹이 짙고 두터운 이런 것도 왜 그게 죽눈썹이라 해서 왜 외롭다 그랬냐? 막 그래도 수행자 같아서. 그쵸. 시커멓고 빗자루 같은 눈썹고 보통 그래서 그런 눈썹 갖고 있으면 저 죽눈썹인가요? 여자가 없나요? 예.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데 별로 연연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여자들, 옛날에는 여자가 귀격만 좋았지만 요즘 여자들이 부격도 나쁘지 않다. 자기가 돈 많은 팔자가 보다 더 좋은 팔자가 어딨냐 이런 것처럼 시대에 의해서 시대에 따라서 이 관상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회에 대접도 받고 그랬지만 요즘 수행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 현대 국가에서 옛날처럼 수행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종견이 영성이니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따져지냐고요. 그리고 그런 걸 추구하거나 존경을 보내는 정도나 그런 수행의 길을 걷거나 수행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냐 이거죠. 그렇죠. 자연인보다도 푸른들파님 얘기하신 대로 자연인보다도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수행자 관상을 갖고 독고남 수행자 관상 갖고 독고남 관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수행자 관상을 갖고 독고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요즘 수행자에 해당되는 다른 관상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그거 보기 편해요. 요즘 수행자가 별로 없죠. 남자들 중에. 그 대신 수행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여기 두 부류에 하나는 뭐냐 하나는 또 하나는 이해되셨어요? 요즘 그래서 교수님 저는 저 외로운 팔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걸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자가 별게 아니라 그냥 어디 처박혀고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처박혀서 이러고 있으면 여자가 당연히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게 왠지 오타쿠처럼 생겼다. 누가 봐도 교수님 전 누가 봐도 오타쿠처럼 생겼는데 또는 혹시 IT 어떻게 하셨어요? IT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이 아우라 자체가 IT맨 관상이 나온다. 누가 봐도 오타쿠 관상이거나 누가 봐도 IT맨 관상이다. 그렇죠. 덕후 관상. 그렇죠. 덕후 관상. 그러면 당연히 여자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쉽죠? 이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교수님 저는 뭐 여자가 있을 얼굴인가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수행자 관상, 즉 오타쿠처럼 생기셨구나. IT맨 비슷한 느낌을 풀풀 풍기시는 분이시면 그냥 나는 여복이 없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아시면 됩니다. 그냥 고신살이 줄줄이 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는 뭐 관상을 보는 법이 되게 뭐 다양하게 많은데, 원래 이 이야기가 제가 최근에 수염 이렇게 뭐 약간 제모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수염 이야기를 올렸더니 뭐 복이 들어오는 뭐 수염은 뭔가요? 뭐 털은 뭐 때문에 어떤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전체적인 막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요 주변 이 수염이 나는 주변만 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요거 이해하셨죠?
그런 빔을 쏘면 그냥 돕고 그냥 여복이 없구나. 여복이 없구나. 응?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요 이제 수염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라서 입 주변, 코와 입 주변, 그리고 주로 털. 오늘은 주로 털, 뭐 수염, 수염, 머리털, 눈썹,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털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복나님 어서 오세요. 털만. 이때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관상 제가 이야기해드린 걸 획일적으로 들으시면 완전히 다 틀립니다. 아까 제가 스레드에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여자로 넘어가서 과숙살 이야기를 드렸죠. 거기 제가 과숙살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머리숱이 여자인데 여자인데 머리숱이 적고 머리가 가늘고 볼륨이 없어서 비 맞은 듯 축 처지고 심지어 거기다 플러스 약간의 탈모기까지 있다. 그럼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90%도 아니고 거의 100% 남자 목이 없다. 남자 목이 없고 설령 결혼을 했어도 결혼해서 유부녀라고 해도 그 신랑이 어떻다? 최악의 남자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잔데 머리숱이 적고 머리가 가늘고 볼륨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비 맞은 듯 머리가 축 처져 있고 거기에 약간의 탈모기까지 있으면 거의 90%도 아니고 거의 100% 남자복이 없고 설령 결혼을 한 유부녀라 하더라도 뭐라 했어요? 그 남편이 정말 개떡같은 남자다. 정말 개최악의 남자랑 결혼을 했다. 그래서 고생팔자가 더글더글 그냥 거의 감자처럼 그냥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뭐 그러면 이렇게 뭐 머리가 풍성 무조건 이렇게 그런 게 좋은 건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위에서 관상 얘기할 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빈, 부, 귀, 천. 이때 뭐 나쁜 것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 좋은 것만 부자 될 팔자냐 귀하게 될 팔자냐 해서 부격, 귀격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내가 돈을 벌고 이러는 걸 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남의 덕을 입는 게 이성이잖아요. 여복, 남자복.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귀격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귀한 팔자이냐 천한 팔자이냐를 갖고 따지는 건데 이성복은요. 부자 될 팔자냐 뭐 좀 가난할 팔자냐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귀하게 될 팔자냐 천하게 될 팔자냐 이거 갖고 따지는데 그래서 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천하지 않아야 이성복이 있는 거란 말. 근데 뭐가 천하다고 얘기하냐면 밸런스, 균형, 조화가 깨지면 그걸 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 코가 오똑하면 당연히 좋죠. 코가 납작한 코보다는 오똑한 코, 남자다운 코가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관상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본다고요. 전체적인 밸런스, 균형, 조화. 이게 맞아야 귀한 팔자가 돼요. 근데 눈도 조그맣고 입도 조그맣고 나머지는 밋밋하게 생겼는데 코만 오똑해. 그럼 뭐야? 그러면 코가 아무리 이뻐도 그건 천한 거예요. 균형이 안 맞은. 얼마 전에 뭐 혜선님 만났을 때 얼마 전에 혜선님 오프라인에서 만났었거든요. 저녁 식사할 때 참가하셨었는데 관상을 봤다 그랬나 점을 보러 갔다 했나 거기서 뭐 혜선님을 보고 몸이 남자 몸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그 점쟁인가 했다 그러던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되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혜선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점을 봐주는 수준이 낮은 거야. 공부가 잘 안 된 사람인 거야. 왜 그러냐면 전형적으로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좀 이렇게 몸이
여리여리 하늘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고 이렇게 얄쌍하고 약간 그런 몸이 전형적인 여자의 몸이고 좋은 몸이죠. 왜 좋은 몸? 귀격. 그런 몸이 여자의 몸이고 음의 몸이니까 어떤 남자가 보호해주고 싶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살게 된 그런 팔자의 몸인데 해서님을 딱 보니까 해서님은 약간 좀 볼륨감이 있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남자의 몸이다. 이건 귀격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래서 바보 같은 소리고요. 중요한 건 어떤 몸이 됐든 코가 됐든 눈이 됐든 거기가 전형적으로 좋은 관상이 있는데 그 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해석이고 중요한 건 어디가 어떻게 생겼냐는 부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뭐 목소리가 난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좋다. 뭐 키 큰 사람이 좋다.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느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 끌리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선님의 몸이 이 얼굴하고 어울리는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선님은 얼굴이 부격의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강단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관상이라고. 근데 그 힘이 있는 관상의 얼굴을 가진 여자가 관상이 부격인데 몸이 귀격이야. 그러면 그거는 깨진 거예요. 밸런스가 깨진 거라고. 밸런스가 깨져서 그거는 못 사는 팔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알기 쉽게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어. 신장 57, 체중 42kg, 가슴 사이즈 C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슴이 큰 어떤 여자분 사진을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이렇게 여자 어때요? 보통 이렇게 그냥 절벽 가슴보다는 여성분이 이렇게 가슴이 풍만하면 어때요? 다 좋다 그러죠? 여자 본인도 막 자신감 있어 하고 남자들도 막 가슴이 있어서 섹시해 보인다라고. 어쨌든 여자의 가슴은 그냥 절벽보다는 왠지 가슴이 좀 있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부위가 괜찮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냐란 말이에요. 이래서 요 가슴과 위 얼굴을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죠? 광대도 이렇게 좀 발달이 되어 있는 편이고 그렇죠? 근데 또 밑으로 내려왔는데 엉덩이가 납작 궁둥이고 골반이 작아. 그러면 뭐예요? 밸런스 균형이 깨진 거예요. 깨졌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여기저기 부처처럼 떠돌다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결국 어제 엄청 나이 먹어서까지 가슴이 엄청 큰 여자분이었는데 나이 꽤 많이 먹어서까지도 시집을 못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렇게 여잔데 머리숱이 적고 머리가 가늘고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남자복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무조건 여자면 머리숱이 많아야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써놨잖아요. 얼굴이 좀 골격이 있는 편이다. 얼굴에 좀 각이 좀 지고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조금해서 여리여리하게 생긴 얼굴 뼈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턱이 있고 각이 졌다던가 광대가 발달돼요. 또는 눈썹뼈가 눈이 부리부리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양의 기운이 발달되어 있는 여잔데 근데 머리숱이 없어. 그럼 이해되셨죠? 그럼 균형이 깨지잖아. 이 여자분만 봐도 어때? 이 얼굴 자체가 약간은 이 얼굴에 골상이 좀 힘이 있는 골상이잖아요. 광대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분한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리숱이 풍성하게 있어야 맞는데 가슴도 크고 막 다 이런데 머리숱이 적어. 그러면 균형이 깨졌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반대로
머리숱이 많아도 얼굴이나 다른 이런 데는 전혀 그런 유형이 아니라서 남자 중에도 머리숱이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여복이 없는 고신살인 남자 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대충 어떻게 생긴 남자분들이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턱이 자꾸 보통 여자들 V라인 좋아하시죠? 여자들. 근데 남잔데 V라인이야. 남잔데 V라인이고 전체적인 생긴 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계란형으로. 근데 머리숱이 이렇게 디글디글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전 머리숱 많으니까 저 뭐 하겠군요. 예, 좀 여복이 있겠군요. 근데 아니에요. 그 고신살 고신살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화를 따진다고요. 조화. 아까 뭐라고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 다 없애버리자. 이거 다 없애버리고 요것만 알면 되면 요것만 요것만 알면 돼. 예? 밸런스 균형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밑에 이 턱을 보세요. 턱을 보세요. 턱이 이렇게 네모랗죠. 딱 봐도 어때요? 이분의 얼굴, 나머지 얼굴이 어떨지 짐작이 되죠? 그쵸? 이 사람 남자의 턱을 보세요. 턱이 남자답잖아. 벌써 제 턱하고 비교만 해봐도 벌써 각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훨씬 더 옆에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머지 얼굴 골상이 웅장한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강인한 턱선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강인한 턱선인데 그게 보통 이제 남자의 연애운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코 이런 데 주로 많이 보거든요. 코 이런 데 많이 보는데 오늘은 요 밑에 털하고 입 주변만 오늘 얘기할 거니까 자기가 벌써 보세요. 원래 전통적인 관상에서도 이 인중이라고 하죠. 이 인중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인중이 너무 짧으면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적당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가 일단 없죠. 여기 보면 여기는 되게 웅장한데 일단 털이 없죠? 여기서부터 이미 고신살 1점이 들어가는 거 따져보는 거. 고신살 털이 없다. 수염이 없다. 콧수염. 남자의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성 따지는 거잖아. 이성. 여자운. 그러면 수염 중에서도 턱수염은 별로 필요 없고 콧수염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자만 해갖고 턱수염으로 비비면서 연애하진 않잖아요. 최소한 뽀뽀라도 해야 콧수염이 닿든 말든 하잖아. 여자와 닿는 데는 여기지 밑이 아니라고. 그래서 턱수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콧수염만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의 여자운을 따질 때 콧수염이 없으면 무조건 1점입니다. 1점. 그 중에서도 인중 주변에 없으면, 그래서 콧수염이 없으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인중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인중이 뚜렷해야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뚜렷해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인중이 여기가 인중이거든요. 여기와 주변에 나누는 이 선이 거의 없어. 너무 평평해. 평평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인중의 경계선 그리고 깊이감 이게 너무 얕아요. 이게 고이질 않단 말이야. 여기 고일 일이 없어. 여기 뭔가 물기가 고일 일이 없단 말이야. 대충 알아서 해석해서 이해를 하세요. 이 인중이 뚜렷하지 않고 여기가 깊이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물기가 고일 날이 없어. 고일 수가 없어. 이해되셨어요? 응? 근데 이분이 다행히 입술이 밑에는 이렇게 입술이 방자형이잖아요. 이렇게 방자형. 입술이 방자형이라서 방자형이란 뭐냐면 이렇게 또 이렇게 얄쌍한 게 아니라 약간 네모란 느낌이에요. 약간 네모란 느낌이 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통
뭐 밥그릇, 재산, 안정 뭐 이런 쪽이라서.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키스할 때 윗입술로 키스하는 인간은 없다. 물고 빨고 할 때 윗입술로 물고 빨고 할 사람 없어요. 무슨 뭐 개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윗입술을 물었더냐고. 누가. 다 키스할 때 아랫입술을 물었듯이. 근데 다행히 아랫입술이 어느 정도 있고 두툼하기 때문에 재산적으로 밥그릇 재산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전제의 여성운은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뭐예요? 윗입술이 너무 얇죠? 응? 윗입술이 너무 얇잖아요. 예? 이 윗입술은 주로 보통 말 많이 하고 시끄러운 사람들 얘기할 때 새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자운으로 이게 연애운으로 연결이 되려면 요게 좀 더 도톰하고 요게 앞으로 약간 요렇게 나왔어야 돼. 새 주둥아리처럼. 그래서 근데 이게 비율이 윗입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은 연애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털어갖고 입을 털어갖고 여자를 엮고 뭐 어떻게 썸을 타고 이런 운이 없어. 이래서 뭔가 가볍게 약간 이게 토크를 해갖고 여자랑 뭐가 여기에 고일 만한 이 운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선 보고, 중매 보고, 누가 소개시켜주고,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여성은 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이분이 이런 쪽이 나쁘지 않아요. 밥그릇 쪽으로, 특히 밥그릇 쪽으로의 안정이 나쁘지 않고, 중년은 말년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나마라도 결혼을 전제로 한 여성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정되게 살 사람이에요. 결혼을 못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뭐는 안 된다? 여길 봐. 뭐 아무것도 없다, 위에. 뭐 수염도 없어, 뭐도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인중을 이렇게 좀 쪽집게로 뽑아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수염이 있어도요, 이게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잖아요. 아돌프 히틀러.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뭔가 답답하게 있어도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있으면 여복이 좀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이렇게 상철도 잘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진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진해요. 여기 인중 부분은 수염이 이렇게 보통 눈썹도 이렇게 미련이라 그래갖고 눈썹과 눈썹 가운데가 이렇게 다 이어지면 미련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토크에서 얘기해서 좀 이렇게 썸도 좀 타고 이렇게 하려면 수염이 나는 사람의 전제하에, 수염이 꽤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나는 사람의 전제하에 이렇게 인중까지 수염이 다 덮고 있으면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좀 제모를 해주면 좋다 이런 뜻이지, 수염이 있지도 않은데 거기를 뽑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야 돼요. 상미하게 최근에 그 40대 여성 학인들이 좀 계셔서 다른 건 그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맨날 거울 보면서 자기 여기만 보세요. 40대 이후의 여자분들만 잘 들으세요. 40대 이후의 여자분들, 예? 나 잘 살래나, 내가 복이 있을래나, 박복한 팔자가 될래나, 다른데 뭐 눈가 살피고 뭐 눈가 주름 이런 거 따지지 마.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입가의 주름만 봐서, 입가에 이런 식으로 뭔가 입가가 이렇게 할머니처럼 뭐가 이렇게 요런 식의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입가에 이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인생은 나가리예요. 나가리입니다. 예, 되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아셨죠? 내가 항상 공갈치잖아요. 그래서 눈가의 주름을 볼 때가 아니야, 당신들은. 그래서 요걸 조심하시라는 거. 이게 당신이 없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게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당신 바로 내리막길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나무님한테 공갈치죠. 너희들은 지금 눈가의 주름을 볼 때가 아니야. 입가의 주름을 봐야 된다. 40대 이후에는. 그리고
나머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각이 좀 있고 이렇게 유하게 생긴 여자분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정수리 탈모 있고 막 머리숱 적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뭐다? 이거니까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뚜껑 관리, 이 뚜껑 관리에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뚜껑 관리. 그래서 30대 이후에 관상 보는 게 되게 쉬워요. 두 가지만 보면 돼. 30대 이후에 관상 보는 게 너무 쉽다니까. 뚜껑 보고 뭐 하나 봐? 피부 보면 돼. 너무 쉽죠? 30대 이후에 저 사람 옛날엔 괜찮았는데 요즘 잘 사나? 그냥 뚜껑 괜찮나? 피부 괜찮나? 안색 괜찮나? 이거만 보면 돼. 뚜껑도 안 좋고 피부도 안 좋아. 뭐가?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